안녕하세요, 제이슨님.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AI 자동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 좋죠? 마침 궁금했던 주제인데요. 근데 자동화 얘기 중에서도 오늘 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편하게 풀어볼까요?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AI 자동화를 대하는 대표와 직원들의 온도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도차. 전에 말씀하셨던 그거군요. 그 얘기 나올 때부터 표정이 좀 심각해지시는데요? 네, 맞아요. 좀 AI 자동화를 어,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 좀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답답하다는 말 나올 정도면 꽤 쌓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딱 그 답답함을 느끼셨던 순간,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었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개 이상의 기업들을 AI 자동화 혹은 AX 컨설팅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음, 많은 고객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딱 기억나는 거는 음, 고객사 대표님이랑 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같이 미팅을 진행했고 그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AI 도입을 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세 스코프를 정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어,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실제 직원들, 실무자들이랑 같이 협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꼈었습니다. 그 실무자분들과 처음 마주 앉았던 자리, 그 장면이 궁금한데요. 밥, 음, 그 당시에 실무 저는 저와 그 고객사와의 미팅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 주로 소통은 카카오 오픈 채팅 방을 통해서 소통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AI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I가 잘 이해할 수 있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DX를 위해서 그 기존 고객사의 실무진들이 갖고 있는 암묵지나 그 고객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그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보시면 실무자분들 반응이 어땠어요? 답이 없거나 아니면은 음, 답이 오더라도 아주 그냥 간단한 그냥 단답 형식의 답들만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업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진짜 그 업무의 병목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업무에 대한 진솔한 그 암묵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 화면 보면서 제이슨님 마음은 정확히 어떤 감정이었어요? 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답답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과연 내가 AI 자동화의 전문가로서 그 고객사의 AI 자동화를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의 계약을 수행하는 주최자인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또한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AI 자동화 서비스가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직원들이 답을 안 준다는 문제가 아니라 제이스님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나까지 흔들리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음, 제가 뭐 기본적인 도메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놓치는 부분이라던가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실무자들의 진솔한 얘기가 있어야 하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요. 이 부분들 속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은 대표자의 그 생각과 직원들 혹은 실무자들의 그런 AI 자동화를 대하는 태도에 온도차가 크게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그런 사례였습니다. 뼈저리게 느꼈다는 표현이 딱 와닿는데요. 그 뼈저림이 왔던 구체적인 하루, 그날 있었던 일을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음, 처음에 미팅을 하고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어, 결과를 이제 고객사한테 전달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상세한 내용들을 협의하는 자리였는데 실제 고객사의 그 실무진들이 음, 미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 개진을 안 해주시고 실제 그냥 피드백도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주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그 대강의 정보라도 받아서 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만들자라고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실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음, 고객사가 직접 그 AI 자동화 솔루션을 써보면서 그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서비스 이 정도의 퀄리티로는 AI 자동화 하는데 자기들 업무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럽고 좀 어, 답답했습니다. 아, 그 피드백 받는 순간 정확히 어떤 말이었어요? 실무자가 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대표님이 전달해 주신 거예요? 제가 실무자의 의견을 너무 듣고 싶어서 실무자한테 직접 계속 물어봤고 그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어, 계속 요청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간신히 얻은 피드백이었고요. 그때 그 고객사의 그 실무진 분들이 해주셨던 말이 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너무 힘들고 지금 따로 짬을 내기도 어렵고 자기는 이거 끝나면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 지금 AI 자동화 도입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또 할애하거나 음, 자기 시간을 또 써야 되고 자기 노력을 또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제이스님 마음이 어땠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좋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는 대표가 아니라 그냥 직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으니까, 그제서야 제가 직원들의 입장을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이 고객사들을 대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좋았다는 표현이 좀 의외인데요.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왜 좋으셨어요? 그 순간에? 음, 솔직히 두 가지가 공존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피드백이 너무 없었으니까 답답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듣게 된 게,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알게 됐고, 제가, 이 고객사들이랑 프로젝트를 일하면서 AI 자동화 혹은 AX 컨설팅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을 발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문제 발견을 오히려 성장 포인트로 받아들이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그 과정을 겪고 그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고객사와의 AI 자동화 도입, AX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큰 인사이트랑 그런 도움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좀 두루뭉술한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그 이후 고객사에서는 실무자 피드백 받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음, 솔직히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공식이나 방식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일단은 가장 큰 소득은 음, 고객사의 그 실무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그 스탠스로 이렇게 실무자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음, 그 실무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답변이 느리거나 아니면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대처하는 그런 방식들도 조금씩 개선됐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최근에 있었던 진짜 사례로 좁혀볼게요. 피드백 미팅 자리를 어떻게 바꾸셨나요? 최근 한 달 안에 어떤 실무자가 답변이 늦었을 때 제이스님이 실제로 뭐라고 말하거나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어, 일단 그 답이 늦을 수 있다. 그리고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암묵지를 어, 제대로 얘기해주기 싫다라는 그 부분을 어,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직원분들 입장에서 AI 자동화를 도입해서 자기 일이 줄어들어서 자기가 잘리는 거가 아닌가라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대표자분과 먼저 깊은 대화를 별도로 나눴습니다. AI 자동화를 도입할 때 비용과 시간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관점으로 AI 자동화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대표님께 먼저 전달을 드렸고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소통할 수 있게 먼저 도움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 철학, 왜 그렇게 제이스님한테 중요해요? 음, 사실 AI 자동화 혹은 AI를 활용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AI가 모든 일을 다 해준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나 약간 좀 걱정들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우리가 AI가 다 대체돼서 실제 기업들의 그런 임직원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결국에 그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건 좀 거시적이고 큰 그림 얘기잖아요. 제가 여쭤본 건 제이스님 개인의 경험이었는데요. 혹시 그런 경험 제이스님한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 이후에 실제 다른 제조업체 대표님과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대표님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왜 AI 자동화를 도입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보기에 그 직원들이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단순 반복 업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게 돼서 그 직원들의 업무 가중을 좀 줄여줄 수만 있다면 좀 더 그 직원들이 더 나은 서비스나 제품을 위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자 입장에서 자기가 인건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인건비가 좀 더 같은 값이지만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셨다는 대표님을 만났었거든요. 그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저만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얘기 듣기 전이랑 후랑 제이스님 생각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음, 처음에는 진짜 저도 AI 자동화를 해서 모든 뭐 AI 에이전트 군단이나 뭐 AI 에이전트를 진짜 많이 만들어서 사람 대신 그냥 사람 없이도 모든 일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사회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이스님도 10년 동안 직원으로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이스님은 어떠셨어요? 음, 직원의 입장에서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그냥 시간만 때우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일을 하면 KPI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시간 때우기로 일을 하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그 팀원들 간 아니면 상급자들 그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그런 어,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협조 안 하던 실무자들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전 직원 시절 제이스님 모습이랑 좀 겹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됐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AI 자동화를 도입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그리고 대표자 그리고 그 회사 전체의 구성원들의 그 합이 잘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적극적인데 만약에 직원분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단순히 업무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서 풀어낼 게 아니라 실제 인간적인 부분에서 대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좀 같이 해결해 나갈 방법들을 찾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직원들 마음까지 다 헤아리다 보면 정작 자동화 속도가 느려지고 대표님들이 원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그 도입하려는 AI 자동화가 그 고객사에 정말 필요한 거냐,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AI 자동화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ERP 자동화라던가 업무 자동화를 한다고 할 때 그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별도의 툴을 배워야 한다던가, 아니면 별도로 원래는 하지 않았었던 일을 추가로 하나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은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봤을 때 AI 자동화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업무가 더 늘어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런 시도들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그런 고충이나 직원들의 생각까지 같이 읽어서 같이 그 대표자와 직원들, 그리고 저희와 이 제 3자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자동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신들의 업무를 하는 그런 기존의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최소한의 그런 변경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 이게 진정한 AI 자동화, AX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를 하면 안 된다. 이 말 진짜 핵심을 찌르네요. 이런 경험들 쌓이면서 제이스님 스스로는 사업가로서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음, 스냅플러그를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먼저 더 많이 말을 하고 저희 이야기를 더 많이 전달하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방법을 관철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가장 큰 변화는 고객사의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된 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객사의 입장에 대해서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진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만의 특별한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라는 말이 오늘 대화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은데요. 25분 다 되어 가는데 슬슬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나눈 이야기, 제이스님이라면 한 문장으로 뭐라고 정리하시겠어요? 음, AI 자동화를 진짜 성공하기 위한 필승 전략은 고객과 그리고 고객사의 대표님과 그 직원들 간의 눈높이가 동일선상에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고객사의 상황, 그리고 고객사의 직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함께 AI 자동화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을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AX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제이스님이 기술 파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사람 사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한 말씀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